울지 마, 울지 마. 5만 명의 관중이 터져나갈 듯 가득 찬 콘서트장. 지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무대 위 주인공은 국민 가수가 아닙니다. 오직 할머니를 위해 이 자리에 온 15살 소년일 뿐이죠. 대한민국 최고 가수의 마지막 무대에 35만 원 티켓값을 거침없이 지불했던 사람들. 이들은 대체 왜 가수가 아닌 이 소년에게 눈물의 환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앞 광장은 새벽 5시부터 인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대한민국 국민 가수 김태준의 마지막 공연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5만 명의 좌석은 티켓 오픈 37초 만에 매진되었고, 암표는 정가 35만 원의 10배가 넘는 4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는 200여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KBS, S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취재 열기는 그야말로 국가적 행사 수준이었죠. 아니, 대체 몇 시부터 온 거야? 나도 새벽 4시에 왔는데 벌써 사람이 이렇게 많네. 입구에서 한 30대 여성 팬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태준 40년 고마웠어요 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 자국이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어제 저녁부터 여기서 밤샜어. 마지막인데 앞자리에서 보고 싶었거든.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밤을 샌 흔적이 역력했죠. 공연장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LED 화면에는 김태준 40주년 기념 은퇴 콘서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대는 360도 회전 무대로 설계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수백 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작비만 25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객석은 이미 80%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의 손에는 형광봉이 들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김태준의 얼굴이 그려진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준 아저씨 진짜 나오는 거 맞죠?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옆에 앉은 7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가수야. 내 아빠도 어렸을 때 김태준 노래 들으면서 컸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손자의 손을 꼭 잡은 그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7시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하얀 조명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고, 실루엣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준, 김태준, 김태준. 관객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김태준은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의 손에는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잠시 관객들을 둘러본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에 공연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40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40년간 수천 번의 무대를 소화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밴드의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의 데뷔곡이자 대표곡인 촛불 속 여인의 인트로였습니다. 1983년 그가 21살에 처음 세상에 내놓은 노래.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명곡이었죠.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김태준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 특유의 음색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공연장은 거대한 합창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준의 마지막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공연이 단순한 은퇴 콘서트가 아니라 한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연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태준이 세 번째 곡 사랑했는데를 부르는 동안 무대 조명이 객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관객들의 모습을 담기 위한 연출이었죠. 그때 카메라 감독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113번 좌석,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 앉은 한 소년이 휴대폰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남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이 해지고 소매 끝이 달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양손은 휴대폰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옆자리에 앉은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너무 감동해서 그런가 보지. 그런데 저렇게 어린애가 혼자 왔나? 남편이 대답하며 소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행동은 단순히 감동으로 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주변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년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이세요? 김태준 아저씨가 지금 노래하고 계세요. 소년이 휴대폰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함성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김태준도 이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수천 번의 공연을 해온 그는 관객들의 반응을 읽는데 누구보다 능숙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113번 좌석의 소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네. 김태준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5만 명의 관객 중에서 유독 그 소년만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소년만은 절박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울고 있었거든요. 곡이 끝나고 잠시 멘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태준은 평소와 달리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따라왔고 주변 관객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거대한 LED 화면에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태준이 소년 앞에 무릎을 굽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김태준을 보고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니?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김태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기다려주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준서라고 해요. 그래, 준서야. 근데 왜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 혹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김태준의 질문에 소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와서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소년의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년 주변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벌써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네.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할머니가 김태준 아저씨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촛불 속 여인이요. 매일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세요. 소년의 말에 김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티켓은 어떻게 구했어? 누가 선물해줬니? 김태준의 질문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이랑 주말에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3개월 동안요. 그래서 58만 원을 모았어요. 58만 원? 네, 티켓이 35만 원이고 버스비랑 밥값이랑 해서. 다 쓰면 딱 맞아요. 소년의 대답에 주변 관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5살 아이가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할머니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김태준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준서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근데 할머니가 직접 오시면 더 좋으셨을 텐데. 제가 대신 와서 휴대폰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77년 강원도 춘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자신의 모습이 이 소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손주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따뜻했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소년에게서 제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LED 화면에는 소년과 김태준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강원도 춘천의 작은 단칸방에서요. 관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시며 빨래를 하셨죠.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붉게 부어올랐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어요. 할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기타를 사주셨어요.
4만 원짜리 중고 기타였는데 할머니가 석 달 동안 모으신 돈이었죠. 소년 준서는 김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요. 김태준이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앨범을 낼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제 노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죠. 공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모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준서야, 내가 지금 얼마나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은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김태준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 네, 보고 계세요. 제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 중이에요. 준서가 휴대폰을 김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76세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입니다. 어머, 어머, 진짜 김태준 선생님이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조용해서 그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제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손자를 키우셨네요. 아이고, 제가 무슨, 준서가 착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준서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티켓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말려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새벽에 신문 배달 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하러 나가시던 그 모습, 손주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까지 나눌 수 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은 결심한 듯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니? 네? 무슨 선물이요? 소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야.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내 노래를 말이야. 김태준의 제안에 공연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무대 위에서요.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 공연은 CD로도 만들어질 거야. 그럼 할머니가 나중에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잖아. 그리고 CD는 내가 공짜로 선물할게. 김태준이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이 무대는 지금 내 거야. 준서는 휴대폰 화면 속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래, 준서야.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줘. 할머니가 듣고 싶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소년의 작은 대답에 공연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소년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소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준서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15개였습니다. 준서에게는 그 15개의 계단이 마치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준이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올라갔고 스태프 한 명이 반대편에서 준서를 도와주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만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LED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수백 개의 조명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긴장하지 마. 김태준이 준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박준서 군이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김태준의 말에 공연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께 무슨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 김태준이 마이크를 준서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김태준이 격려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객석 어딘가에 있을 휴대폰 화면 속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요. 촛불 속 여인이요. 준서의 대답에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김태준의 대표곡이자 가장 부르기 어려운 곡 중 하나였거든요. 높은 음역대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노래를 부르겠다고? 김태준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 노래 들으실 때마다 우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신대요. 준서의 말에 김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았어. 우리 준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준서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섰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이 노래 꼭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우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만큼은 행복한 눈물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준서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 나갈 때 꼭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챙겨주시던 할머니, 자신은 밥을 굶으시면서도 준서에게는 꼭 챙겨주시던 할머니, 밤마다 준서가 잠든 후에 몰래 우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5만 명의 관객도 거대한 무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얼굴만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냈습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순간 공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습니다. 15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저게 뭐야? 저 목소리 좀 들어봐.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도 깜짝 놀라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준서는 계속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노래에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부르는 그의 표정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 40대 여성 한 명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애 진짜 잘한다. 엄청 잘해. 미쳤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실어서 부르지? 뒤쪽에 앉아있던 20대 남성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대 뒤쪽의 밴드 멤버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드러머가 베이시스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애 진짜야. 천재야, 천재. 내 평생 저런 재능은 처음 봐. 저 나이에 저런 음색이 나올 수가 있어? 베이시스트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준서의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공연장은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가장 높은 음을 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문 가수들도 어려워하는 고음 구간이었죠.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그 높은 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음정만 맞춘 게 아니라 깊은 감정까지 실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무대 뒤쪽의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기타를 집어들었습니다. 베이시스트도 베이스를 다시 잡았고 드러머가 드럼 스틱을 들었습니다. 키보디스트는 이미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더욱 풍성한 화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에 없던 반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의 노래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와, 밴드가 반주를 시작했어. 객석의 한 고등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옆에 있던 친구도 감탄했습니다. 밴드의 반주가 더해지자 준서의 노래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기타의 섬세한 멜로디, 베이스의 깊은 울림, 드럼의 리드미컬한 비트, 키보드의 아름다운 화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태준은 무대 한쪽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40년간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5만 명의 관객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대표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내다니. 이건 재능이 아니야. 사랑이야.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이렇게 노래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거야. 김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객석의 한두 명이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공연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박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노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 중간에 준서가 애드립으로 넣은 멘트였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절반 이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도 저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당신도 충분히 잘했어요. 우리 아들도 당신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드러머는 연주를 하면서 옆에 베이시스트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의 진짜야. 베이시스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저런 재능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 아니, 10,000명 중에 1명일 거야. 기타리스트는 준서의 노래를 따라가며 더욱 섬세한 솔로 연주를 펼쳤습니다. 25년간 세션 기타리스트로 일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연주하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키보디스트는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준서의 노래가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앵콜, 앵콜. 힘내라 준서야. 대한민국 최고다. 5만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객석 3층에 앉아있던 70대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애 기억해둬라. 저 애는 나중에 꼭 큰 가수가 될 거야. 진짜요, 할아버지? 저 애가요? 그래, 할아버지가 장담한다. 저런 재능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야. 준서는 박수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깨달은 준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태준이 다가와서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준서야. 내가 방금 기적을 만들어냈어. 김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잘했나요?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했다고? 완벽했어. 아니, 완벽을 넘어섰어. 김태준이 준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스태프 한 명이 급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통화하고 싶대. 준서는 급히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우리 아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할머니, 제 노래 들으셨어요? 들었지. 들었고 말고. 우리 준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이 노래 부를 수 있었어요. 준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객석의 관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티슈로 눈물을 닦고 어떤 이는 그냥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김태준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를 이 어린 소년이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야, 무대에서 내려가도 돼. 정말 수고했어. 김태준이 준서의 손을 잡고 무대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객석으로 돌아가는 준서를 향해 계속해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1열 3번 좌석으로 돌아온 준서에게 주변 관객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은 천재예요. 나중에 꼭 가수가 되세요. 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공연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준서의 노래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만들어낸 기적은 5만 명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밤 10시 준서는 김태준의 전용 대기실로 초대받았습니다. 공연장 지하 1층에 위치한 그 대기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평면 TV, 벽면을 가득 채운 금은백금 디스크 음반들이 40년 가수 인생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앉아 편하게. 김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니저 윤재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등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있었죠. 물 마실래? 아니면 주스? 김태준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물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이 생수병을 건네주자 준서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오늘 정말 놀라웠어.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은 몰랐거든. 김태준이 준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노래를 워낙 좋아하셔서 자주 따라 불렀어요. 그냥 취미로요. 준서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취미로 저 정도면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매니저 윤재혁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음악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 준서의 공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솔직히 물어볼게. 가수가 되고 싶니? 준서는 깜짝 놀라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그래, 너. 내 재능이면 충분히 가능해.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어.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할머니 앞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좋긴 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두 눈이 커진 태준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돌봐야 해요. 할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가수는 꿈도 못 꿔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신문 배달이랑 주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요. 거기에 할머니 기초수급비 57만 원 합치면 117만 원이에요. 월세가 45만 원이고 관리비가 7만 원, 할머니 약값이 20만 원쯤.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준서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나온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심장 수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시면 1년도 못 버티신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2,500만 원인데.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로 모으면 35년 걸려요. 그때까지 할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윤재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준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잘 들어봐. 준서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가수로 키우고 싶어. 보컬 트레이닝, 댄스, 작곡, 모든 걸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할머니 수술비와 생활비도 내가 지원할게. 네? 그게 무슨...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말은 진심이야. 40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내 같은 재능은 처음 봤어.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는 건 범죄야.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준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 할머니께 약속드린 게 있어. 성공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 새벽에 남의 집 빨래하시던 모습, 내가 기타 사달라고 했을 때 석 달 동안 돈 모으셨던 것.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해. 김태준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내가 할머니께 드리지 못한 효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머니께 갚지 못한 빚을 너를 통해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준서는 김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김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해. 할머니가 반대하시면 이 제안은 없던 걸로 할게.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과 할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일 직접 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서울대학교 병원 7층 703호실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두렵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준서는 김태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3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45분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윤재영 매니저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김태준과 준서가 함께 내렸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김태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김태준 아니야? 어머, 진짜네. 김태준이다. 어제 은퇴 공연 대박이었다며? 그런데 병원에는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형,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윤재혁이 준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익숙한 듯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들었지만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 703호실이라고 했지.
김태준이 준서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서는 계속 손을 비비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긴장하지 마. 할머니께서 반가워하실 거야. 김태준이 준서를 안심시켰습니다. 703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병실 안은 겨우 3평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3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침대와 간이 의자, 낡은 사물 한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희미해 보였습니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이순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6세의 할머니는 몸무게가 40kg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정맥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등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준서야, 왔구나.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준서가 뒤를 돌아보자 김태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머머. 할머니가 김태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시다가 힘이 없어 다시 누우셨습니다. 할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김태준이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김태준입니다. 어제 준서가 제 공연에 와서 정말 멋진 노래를 불러줬어요. 김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정말 오셨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정말로 왔어요. 김태준이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김태준은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았는데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을 줄은. 아이고.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윤재혁을 보며 눈빛을 주었습니다. 윤재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김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할머니를 뵈러 온 이유가 있어요. 김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서의 재능을 보셨죠? 어제 공연에서요. 네. 우리 준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준서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40년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준서 같은 재능은 처음 봤어요.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는 건 죄악이에요.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서를 가수로 키우고 싶습니다. 보컬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키고 2년 후에 데뷔시키고 싶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제 곁을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수술비 2,500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할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간병비로 매월 3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할머니, 이건 기부가 아니에요. 김태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예요. 준서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동시에 제가 제 할머니께 갚지 못한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준서처럼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저를 키우셨죠. 하지만 제가 성공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어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할머니께 효도할 기회를 놓쳤다고요. 그런데 어제 준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할머니께 드리지 못한 효도를 준서를 통해 갚을 수 있다는 걸요. 할머니는 김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지금처럼 아르바이트하며 살면 할머니 수술비를 모으는데 35년 걸려요. 하지만 제 도움을 받으시면 당장 다음 주에 수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준서는 꿈을 이룰 수 있고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준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니? 할머니의 질문에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할머니 앞에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제 노래 들으시면서 웃으실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해라.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 꿈을 펼쳐라. 김태준 선생님 같은 분이 도와주신다는데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할머니. 준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윤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재혁은 슬쩍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서는 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할 겁니다. 학교도 근처 좋은 곳으로 전학시키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김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를 부탁드립니다. 착한 애예요, 우리 준서는. 알고 있어요, 할머니. 어제 공연에서 다 봤어요. 준서가 얼마나 착하고 효자인지요. 김태준이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약속하세요. 뭔데요, 선생님? 2년 후 준서가 데뷔 무대에 설 때 꼭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야 해요. 약속하실 수 있죠? 김태준의 말에 할머니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손자 데뷔 무대를 보기 전에는 절대 눈 안 감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최고의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든 비용은 김태준이 부담했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교과서, 그리고 할머니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준서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살았던 이 좁은 공간이 이제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의 차가 준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년 후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상암동 넷 방송국 스튜디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출연자 여러분 스탠바이. 조연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17살이 된 박준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정성스럽게 꾸며준 머리, 명품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무대 의상, 그리고 전문 메이크업까지. 2년 전 낡은 후드티를 입고 공연장에 갔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에는 여전히 순수함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야, 긴장되니? 김태준이 대기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준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김태준이 준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난 2년간 준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발성, 호흡, 감정 표현, 고음 처리, 비브라토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댄스 레슨, 저녁에는 작곡과 악기 연주까지. 하루 평균 17시간 이상을 연습에 쏟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준서야, 오늘 할머니 오신대. 윤재영 매니저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직접 오신다고요?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VIP석에 모셔놨어. 무대에서 잘 보일 거야. 고마워요, 형. 준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무대 옆 VIP석에는 이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8세가 된 할머니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할머니는 혈색도 좋아지시고 체중도 55kg까지 늘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김태준이 선물한 한복이었습니다. 손에는 티슈 한 묶음을 꼭 쥐고 계셨는데 벌써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옆에 앉은 케어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할머니를 위해 전담 케어 매니저까지 고용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 준서 곧 나오는 거 맞죠?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메인 무대예요. 케어 매니저가 안심시켰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미 300명의 관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준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 전 김태준 은퇴 공연에서의 그 감동적인 순간이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넘기며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박준서 나왔으면 좋겠다. 효자 소년 응원해. 준서야 사랑해. 관객들 사이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조연출의 신호와 함께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LED 화면에 준서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위해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연 티켓을 샀던 15살 소년. 그 소년이 오늘 가수로 데뷔합니다. LED 화면에는 2년 전 김태준 공연 영상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준서의 모습, 무대에 올라가 노래하던 모습, 그리고 김태준과 포옹하던 장면까지.
관객들이 벌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준서가 여러분 앞에 섭니다. 무대 뒤에서 준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은 준서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15cm나 자랐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박준서입니다. 준서가 무대 중앙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와!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할머니의 노래입니다. 준서의 말에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계셨습니다. 피아노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준서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손이 날 키웠죠.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2년 전보다 더 깊어진 준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그의 가창력은 이제 프로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웃으실 때 제 세상이 환해졌죠. 할머니 우실 때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는 할머니를 향한 준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준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VIP석의 할머니는 티슈로 눈물을 계속 닦으며 손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준서가 저렇게 컸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김태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어요. 준서의 노래가 끝나갈 무렵 그는 VIP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경의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준서야, 최고다! 효자 박준서 사랑해! 방송국 스태프들도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준서는 VIP석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준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준서야, 축하한다. 정말 멋진 무대였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가 김태준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김태준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노래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준서의 효심 이야기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준서, 2위는 할머니의 노래, 3위는 효자 가수였습니다. 댓글에는 축하와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눈물 펑펑 쏟으며 봤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야겠어요. 이런 가수가 진짜 가수죠. 실력도 인성도 완벽해요. 박준서 평생 응원할게요. 한 달 후 할머니의 노래는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시상식에서 할머니를 동반했고 상을 받을 때마다 이 상은 할머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월세 45만 원짜리 방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신인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할머니 명의로 저축했습니다. 그해 연말, 김태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준서를 도운 게 아니에요. 준서가 저를 구원해 준 겁니다. 제가 제 할머니께 갚지 못한 빚을 준서를 통해 갚을 수 있었거든요. 준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듬해 봄 할머니 이순자 씨는 손자 준서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생 서울을 벗어나 본 적 없던 할머니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정말 행복해. 내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구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전 세계 여행 다 갈 거예요. 준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소년의 효심과 한 가수의 은혜, 그리고 한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